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다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돌보시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과 바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평소와 달라졌던 지난 한 해가 아이들에게도 학부모님들에게도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은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도 낯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감염병 재난 시 일반적인 정신건강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연이나 뉴스 등을 통해 힘든 일을 겪은 후에 여러 사람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이나 지인, 사회에 대한 감사함과 결속감이 더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 고난이 생기면 서로 보듬고 도우며 이겨내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재난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형 사고와 같은 다른 재난들과는 달리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누구나가 감염병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돕는다는 인간 사회가 가진 기본적인 회복 기능을 마비시켜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감염병이 어디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자체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이나 학교와 관련된 문제,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이나 외로움 등과 같이 다양한 갈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을 걸어가다가 사각지대가 있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도 그때의 상황이 자꾸 떠오르면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손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잠이 빨리 오지 않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 꿈을 꿔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주변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사고가 날 뻔했던 길은 왠지 불안해서 피해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민해져 있다 보니 평소와는 달리 가족들에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을 봐도 집중이 되지 않아 같은 쪽을 몇 번씩 읽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을 뿐인데 예상치도 못하는 순간에 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비일상적인 사건이 닥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면 한동안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 등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잊고 싶어도 그때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원인 제공자에게 심한 분노감이 들다가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다치거나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있거나 연상시키는 자극이나 사람, 장소 등에 대해 예민해지고 회피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겪고 나면 대부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만 성인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이나 불편감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면서 복통,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거나 평소에 잘 해오던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이전과 달리 심하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행동의 변화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아이들도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감염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더 많은 어른들에 비해 감염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또래 집단 내에서 루머, 괴담이 퍼져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감염병을 피하기 위해 위생에 집착하거나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외출이나 학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등의 불안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주체하기 힘든 심한 불안에 대한 반동 또는 청소년 특유의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합리적인 자기 믿음으로 인해 위생이나 건강에 무관심해 보이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는 등의 일탈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감염병 재난이 장기화될 때는 거리두기로 학교나 학원을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일상생활의 균형이 무너져 낮밤이 바뀌거나 무기력해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같이 놀기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만나기 힘들다 보니 외로움과 짜증은 쌓이고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반응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보통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한 달가량은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스트레스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진다면 그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다그치고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면서 내가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반응임을 인정해주는 정상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안심을 하고 일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이 다소 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판단하고 충고하기보단 인정해주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지속되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면 이를 파악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거나 불필요하게 관련 정보를 자주 찾아보는 행동이 있다면 부모님이 직접 올바른 내용을 알려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묻거나 약속된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 기타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아이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기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정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학교나 다른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아이의 의사를 먼저 묻고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나 학원에 매일 가지 않고 개인 시간이 많아져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낮밤이 바뀌고 하루 종일 흐트러진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자책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대응 방안은 계속해서 변해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아이들이 느끼는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들은 규칙적인 틀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고 집안에서 지내더라도 최대한 평소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부나 휴식, 운동과 같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 긴장이 있다면 바람직한 이완 방법을 찾아 가족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식 호흡, 근육 이완, 마음 챙김, 명상과 같은 안정화 기법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신체 반응에 압도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평소에 즐기던 취미 생활이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아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도 낮아집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서로 격려해가며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힘든 일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영상통화나 전화, 메신저 등 온라인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지지해줍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어른들의 도움보다 또래 집단의 지지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공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위생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은 답답하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임을 알려주고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도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만일 아이가 스스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하거나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 염려가 되는 경우 학교에서 운영 중인 위클래스 상담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특히 기분이나 행동에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이나 학업, 활동, 친구 관계에서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만큼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나 타인을 해치려는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회복과 좋은 경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 그 재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면 불안이나 공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나 공동체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따라 재난 이후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언젠가 이 역경이 지나가고 새로운 변화가 일상이 되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변화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긍정적인 시야와 자신감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가장 곁에서 부모님이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랜선 위클래스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으로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이 더 전문적인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팀인 위닥터가 상담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지원합니다.